안녕하세요, 동생나입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매주 이벤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많이 이렇게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좀 싸니까 이제 사긴 살 건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형 아무거나 사. 뭐 괜찮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한 것 같나요? 제가 오늘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주식시장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삼리의 이치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리는 이제 영리, 금리, 심리인데 그 삼리의 이치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의 가격은요. 주식 가격 있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보통? 주식 가격 어떻게 결정되죠, 여러분?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격이 무조건 결정이 될까요? 네, 물론 맞죠. 결정은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식은 주식 가격 결정권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주와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 주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한 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미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요. 개미들이 이 회사는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그 가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럼 그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이 주식 가격을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하죠? 자, 회사들은 이익을 내죠, 이익. 이 이익이 얼마냐? 이거를 가지고 이 주식이 얼만큼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평가하는데 기본이 돼요. 이게 곧 주식의 근본, 즉 펀더멘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돈을 얼만큼 잘 버냐 못 버냐, 이걸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라고 해서 결론은 EPS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EPS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삼리의 이치 중에 영업이익인 결론 영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가치들이 더해지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죠. 가치라고. 즉 이런 거죠.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야. 근데 주가는 10,000원이어야 돼. 아니야. 이 회사의 주가는 5,000원이어야 돼. 이런 것처럼 어떤 가치를 부여해요. 누가 부여해요? 개인이 부여해요? 아니라고요. 개인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그런 거대 자본들이 부여하게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PER이라고 표현하고 멀티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PER, 이 멀티플은 원래 기본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나 어떤 시장 상황이 평온할 때에는 이 업종별로 PER 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계속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PER 50까지 줄게. 아니 100까지도 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가치주니까 맨날 똑같이 돈 벌지? 성장 못하지? 너는 5만 해? 넌 10만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멀티플을 여기다가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을 그들이 정하게 되는 논리죠. 이게 주식의 기본이죠. 여기까지는 쉽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자, 금리라는 요소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각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돈의 양이 줄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이 기업의 EPS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EPS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과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세력들이 이 회사의 가치의 멀티플을 올리고 낮추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 시중에 넘쳐날 때는 이 회사 멀티플 100 그래 줄 수 있어 한단 말이죠. 근데 돈이 시중에 줄어들면 전체적인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기존의 100처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낮춰요. 그래서 이 EPS와 이 PER, 즉 이익과 부여하는 가치의 곱하기로 인해서 이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EPS도 떨어지고 부여할 수 있는 멀티플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주식 가격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 EPS와 이 멀티플에 관한 걸로 증권사들은, 이제 세력들은 컨센서스를 만들게 되는데, 컨센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발표하는 가이던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들이 내놓는 이 컨센서스를 말하는 거예요. 컨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거에 합당한 주식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심리라는 영역이 들어서게 돼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지만 이렇게 그냥 좀 평온한 시절들도 있고, 올라가는 시절, 내려가는 시절, 이런 시절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주식이 좀 평온한 시절 있잖아요. 이런 시절에는 이 부여되는 멀티플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냐면 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횡보하는 평범한 장일 때는 종목별 장세라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기업이 내는 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종목별로 장세를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부여되는 이 멀티플 자체는 다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이 오면 EPS는 하락하겠지만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이건데 EPS보다 부여하는 이 PER, 즉 멀티플을 까기 시작해요. 그게 더 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급락을 만들어내게 돼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심리라는 영역이 더해지는데, 이렇게 평온할 때는 심리라는 영역 자체가 물론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으로는 미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절이 오면 주식 가격에 이 심리라는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순간들이 와요. 지금 요즘이 딱 이 심리가 제일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루 주가 변동폭이 엄청 크고 막 이유 없이 5%씩 막 10%씩 빠지는 주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심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형이 저한테 뭐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무거나 사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장은요, 이 EPS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멀티플도 다 까졌어요. 이미 투자 회사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컨센에서 까는 멀티플은 이미 많이 깠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 즉 이 말은 무엇냐? 주식이 싼 영역이냐 비싼 영역이냐를 말할 때 무조건 싼 영역이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무 주식이나 사도 어쨌든 장이 회복될 때 심리가 먼저 회복되고 금리가 회복되고, 아니면 금리가 먼저 회복되고 심리가 회복되든 뭐가 됐던지 이 EPS를 떠나서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하게 된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금리나 심리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회복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뭐의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 지금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뭐 상태가 이렇고,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에 손가락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수 버튼에 손가락 가요 안 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쉽게 가요? 쉽게 가세요?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매수 버튼에 손가락 가세요? 안 가요, 안 가. 눌러보세요. 많이 사지나. 못 산다니까요, 요즘 같은 때. 왜냐면 사면 내일 마이너스 5% 10% 날 수도 있는데 쉽게 손가락이 안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자, 지울게요, 이제. 이거 이해되셨죠? 기본 원리. 영리, 금리,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요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용기예요, 용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용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연말까지 제 현금의 50% 매집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겨보겠다. 너가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면 100%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거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예측해 보는 것 뿐이지, 진짜로 예측을 해서 이대로 된다? 주식은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제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20대 정도 되는 남자 둘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요즘 주식이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저점 찍을 거니까 내년에 우리 사가지고 이제 좀 수익을 내자. 이게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주식 시장에 심리와 금리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심리 부분은 더욱더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예상은 해보지만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50% 하고 내년에 어떤 큰 위기가 오거나 더 떨어질 경우 코스피 뭐 1800, 1700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 현금 50%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돈을 이미 다 때려박았다. 돈이 없다. 주식 다 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반성부터 하셔야 되고요. 반성은 반성대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짜셔야 돼요. 주식 어플 지우고 뭐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귀한 하락장에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돈 끌어올 수 있는 루트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지출도 줄여가시면서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 나쁜 놈이라 여러분들이 상처 입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시장에는. 아시겠죠? 자금 관리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면 CPI가 발표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13일에 발표될 거고 예측치가 현재 8.1, 근원도 볼까요? 지금 근원은 예측치가 6.5%로 높죠, 오히려. 시장에서도 예상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매를 하실 거면 당연히 내일 이 CPI 발표를 보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시장은 항상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항상 포지티브한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을 하세요. 환절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